안녕하세요. 차은영입니다. 오늘은 조직 내에서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용서의 심리학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한 의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의사를 거쳐간 말기암 환자들이 15,0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 환자들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년 이상을 살았고요. 10년에서 15년 또는 그 이상을 산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와, 놀랍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환자가 왔을 때 그 의사가 반드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용서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환자들은 솔직히 내가 걸린 암과 용서가 무슨 관련성이 있냐고 얼마나 좀 의아스럽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곧 이어서 질문들을 쫙 꺼낸다고 하는데요. 당신을 속인 친구를 용서하셨나요? 배우자를 용서하셨습니까?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자신은 용서했나요? 그런 일들을 용서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계속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영혼과 육체가 동일한 맥락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영혼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파괴할 뿐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좁은 우리 속에 가두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데요. 말기암을 이야기하니까 이러한 용서가 큰 잘못에만 국한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에서도 이런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 생활에서는 우리는 크고 작은 분노와 억울함, 때로는 답답함 얼마나 많이 느끼십니까? 자신의 담당 영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게 만드는 팀원을 볼 때 내지는 기한이 다가오는데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제안서를 가지고 오는 팀장들을 보면 자기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또 그 무능함 내지는 무책임함을 용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거래처를 선정하는데 공정치 못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 용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깊은 부정적인 에너지는 사실은 부하 직원을 육성하고 가르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자신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자신만 병들어 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진흙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배가 얼마나 빠르게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부하 직원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한번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소위 한번 찍히면 영원히 열애시켜버리는 그러한 행동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직원에게만 하는 행동같이 보이겠지만요. 때로는 내 자신과 또 더 크게는 우리 조직을 병들게 만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이 그 성과를 가져오는 것 같겠지만요. 그 엄격함에 닻을 내린 배가 얼마나 빠르게 항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쉽게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없었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 받아야겠죠. 용서하라는 것은요, 내 마음으로부터 붙들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분노를 그를 위해서 놓아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전하의 복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타인에 대한 용서는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때로는 자신에 대한 용서와 연관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요. 내가 져야 할 책임감과 또 그에 따른 무게감이 타인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회를 주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내 실수에 대해서 내 자신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용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수없는 비교와 경쟁 때문에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용서의 시작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때 그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 자신에게 제한 대신 자유를 주는 건 어떨까요? 내 자신에게 책임감 대신 신뢰를 보내주는 것은 또 어떨까요? 내 자신에게 막연한 기대 대신 명확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실수를 통해 내 스스로가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부하 직원의 실수를 통해 부하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은 나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소극적인 조직이 아니라 잠재력을 발휘하고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위기와 실수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위복, 우리 파트너님이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